안녕하십니까. MBC와 만나자는 일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 동해안에 밀려오는 하얀 포마를 보면 그 위로 나르는 갈매기가 있을 겁니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해안에 사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살아 숨쉬는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모습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바로 그 한국인의 가장 중심에 축이 되어 있는 동해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라인의 후예라고 할 만큼 신라의 많은 애착과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을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고청 윤경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선생님 그 옛날처럼 그대로 흰 한복에 그 흰 백발 유난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장을 계속 한복으로 입으시는데 무슨 연유라도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네.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백이가 우리가 그 밝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네. 예, 더욱 젊었을 때에는 뭐 참 찬란한 옷을 입던 네. 그 아가씨들도 늙어서 백발이 되면 네. 이제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흰 머리하고 그 흰 옷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뭐 건강은 여전하신 것 같고 요즘도 많이 남산에 오르시는지요? 아니 별로. 네. 예. 선생님 아마 칠순을 넘긴 지가 오래되시죠? 금년에 7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팔순을 바라보시는데 항상 건강하시는 모습, 그것은 아마 공기 맑고 그리고 산자 수명한 아마 경주에 사시니까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선 경주에 사시게 된 내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저희 고향은 저 함경도 주울입니다. 주울 온천. 네, 그런데 경주에 오게 된 것은 저희 어릴 때부터 그 어린이 잡지 같은 데서 네네. 그 경주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토우 인형을 시작하니까 예. 아무튼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되겠다. 민족에 알려면 경주가 제일 좋은 것이 냐. 경주에 온 해가 바로 저 6.25 해입니다. 그러니까 1940. 네. 네. 가족하고 다 함께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홀로 오는지요? 제가 저 경주 오기 전에 네. 우리가 서울인 개성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개성 갈 때 결혼해 가지고 가서 네. 개성서 큰 아들을 낳았고 아하. 그리고 그 다음 딸 둘 낳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다 경주 와서 아, 네. 낳은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스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토우를 제작하셨다. 네. 또 토우의 조예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직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토우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그 아직도 잘 알려져 네.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 그 토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 토우란 흙으로 만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흙으로 만든 네, 사람. 네, 예.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을 네. 토우라고 하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전한시대, 네, 전한시대. 전한시대 그리고 저 진시황 같은 데서도 토우가 예, 예. 많이 나올 정도로 예. 그 중국에서는 토우가 일찍이 발달했습니다. 그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밑에 있던 산 사람들을 그냥 같이 묻는 순장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건 너무 참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대신에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예. 그 넣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네. 그렇다면 토우는 역시 조각 쪽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각에 가깝지요. 예, 그 예. 조각에 가깝지만은 그 조각이란
뭐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찾아서 그 입체적으로 딱 돼야 되는 것인데 이 터우는 그런 데 구속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예, 뭐 저 그 입체적이 아니고 두리뭉술하더라도 그 보는 사람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든가 막 그런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흙을 주로 흙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흙이 있을 텐데 가령 우리가 백자를 구우면 무슨 고령토라든지 한다든지 했을 때 주로 흙은 어디 흙을 사용하시는지요? 그 경주 흙은 아주 좋습니다. 네, 토우를 만들기에. 예, 그러니까 옹기 만드는 흙이면 되거든요. 아, 옹기를 만드는 예, 흙.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금장 현곡 같은 데는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그 도자기 공장이 개성돼 올 정도로 흙이 풍부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경주 일원에서 선생님이 제작하시는 토우의 재료를 얻기는 아주 쉽겠군요. 쉽지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려면 그 고장에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흔히 이제 그 토우의 그 감정은 어디 있느냐? 네. 가령 돌로 뭘 만든다면 정을 쪼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다면 날카로운 칼로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피가 통하는 손가락으로서 이렇게 만지니까, 아, 전부 다 되네.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오히려 생명이 예, 예, 저기 정수되기가. 그 우리 이 피가 예. 그냥 통하는 아. 가장 정다운 것이 토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되돌아간다. 즉 달리 얘기하면은 자연의 대명사가 흙이고 그 흙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대지를 어머니의 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우를 시작한 것이 경주 오시기 전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저희 고향이 주월, 온천이거든요. 예, 주월, 온천이니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토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풍속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 풍속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왔다가 기념으로 이제 사가고 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장터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그 20리 통학을 했거든요. 20리 같은 8km.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무슨 날마다 지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각을 하는 중에서도 그 인형 공장에서 구경하다가 예. 학교가 늦어지고 그 집으로 늦게 돌아갈 때에도 그 인형 공장에서 저 시간을 보낸 때가 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고. 아, 만들어도 봤죠. 예. 그 만들어 봤는데 뭐가 불만이냐 할 것 같으면 그 흙을로 빚어서 그 사람을 만든다든가 그런 그거는 재밌어요. 그건 네. 재밌는데 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부끄러운 면만 그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 우리 사람의 우리 민족. 우리 풍속의 예. 부끄러운 점. 예. 그러니까 가령 뭐 농촌 여자들이 물동이 유혹한데 가슴을 내놨다든가. 예. 일종의 지부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저 나무꾼들이 나무지기를 지고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찡그린 이런 것만 만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만일 내가 그 만든다 할 것 같으면 그 우리 나라에도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데 좋은 점을. 네, 저 좋은 점을 세상에 보여야지. 아. 어째 저렇게 부끄러운 점만 저 사람들은 만드는가 예. 하는 그런 불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 중에서 경주에 오시기 전에 고려 때의 서울이었던 개경, 예. 즉 말하자면 개성, 그때는 또 송도라고도 그랬죠. 예. 그곳에서 그 경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월서 성장하신 주월서 개성으로는 언제쯤 오셨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는 보통학교라고 했죠. 예, 예. 국민학교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아, 중학교로. 예, 예. 지나가지 못하니까 농사는 나머지 제
체질에 맞지 않고 예. 그래서 저 일본 그 도구로 유명한 저 하카다라고 하는 데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 품고 있던 그 꿈이나 한번 예, 풀어보자. 뜻을 한번 풀어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고. 했죠. 예. 저 토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게 예. 한 3년 반쯤 하고 나니까 되게 알겠을 때다. 네. 그 만드는 성형하는 법이라든가 굽는 법이라든가 예. 채색하는 법. 예. 그 태강 그래 알고 나니까 조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 왜요? 어째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그 우리 풍속하고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다르고 일본이니까요. 옷도 예. 다르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오래 있다가 보면 그 내가 풍속에 이게, 젖어져 버리네. 예, 점점 이거 일본 사람을 대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느끼고 돌아왔죠. 아, 예.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2차 대전 말기입니다. 네네. 말기 돼서 일본 사람들이 크도록 발악을 할 때죠. 예, 그 우리 성도 건치고 그 우리 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때기 때문에 풍속 같은 거 그거 어디 말도 못할 때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떠날 때 뭐 생각했던 거 여러 가지 일에 만드는데 지금이야 그래도 고구려 벽화도 있고 우리 풍속을 알려면 그 얼마든지 책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예. 그 전혀 없을 때 막 그 참 앞길이 막막할 때 나비 박사 석주명 예, 석주명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계십니다. 예, 예. 그 선생님이 그 우리 고향에 관무봉이라는 2,500m 되는 산이 있습니다. 네. 그 산에 나비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 곤충 채집을 하러 오셨군요. 예, 곤충 채집으로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내가 이런 걸 보고 들어왔을 때다. 그래 이제 그 석주명이라는 명함을 내놓으면서 그 개성 송도 고등부탄교에 있다고. 아무튼 그 조선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기가 나비를 잡지만은 자기도 조선 나비를 잡는다 하더만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풍속이 말살되고 그 이런 시대에 이런 데서 공부한 건 무리다. 그러니까 제일 풍속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개성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평양 개성인데 네. 예, 거기 옮겨야 제대로 우리 제대로 을을 찾을 수 우리 있고 걸 찾을 수 우리 있을 거다. 풍속과 미풍양 예. 속에 젖어 있는 한국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송도로 가시게 되군요. 그러니까 예, 개성으로. 그래야 개성 가서 예, 그래서 이제 개성을 가셨다가 경주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우리 그때까지 선생님 그 예. 사진을 보면서 아, 조부 한갑 때니까 예. 10살 때 선생님 저쪽에 그 할아버지 뒤에 서 계시는 예, 분요. 저 예. 까만 두루맥이 있고 예, 머리는 빡빡 깎으셨네요. 주월에서 온천 주월 온천에 있는 폭포. 예, 용담이라는 폭포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경치 좋죠. 예. 예, 저 사진은 어떻습니까? 일본 유학을 하실 때 나카노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는 뭡니까? 선생님 결혼하시는 뭡니까? 결혼 예, 초. 선생님 저 때 머리 희시지 않는데 예, 역시 젊었을 때 얼굴이 훨씬 지금보다는 더 아주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26, 예, 26 됩니다. 예, 요거 선생님 아마 사모님하고 주월에서 학교 강사를 하셨군요.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네네. 그 뭐 야학 같은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예, 예. 일본 갔다 돌아오니 예. 뭐저 인사 왔을 때다. 예. 아직 예. 처녀들인데 아주 선생님 멋을 굉장히 부리시고 34살 때 찍은 사진이군요. 저기. 예. 뭐 얼핏 보기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제임스 틴의 포즈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게 배우도 한번 대볼까 예. 하다가 그때 오히려 배우가 되셨으면은 오히려 지금 경주에서 저희가 못 만나 배울지도 몰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주에서 이제 쭉 정착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초기에 예. 우리나라 아마 박물관 또 혹은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럽니까 고고학계의 1세대라고 저희들은 기억합니다마는 예. 고유섭 선생님과도 예. 교류가 계셨고 예. 그런 그 고유섭 선생에게 배우셨던 뭐 진홍섭 선생님이라든가 또 황수영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하고도 아마 교분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고유섭 선생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성은 비교적 우리 풍속이 그 남아 있을 예. 때다. 그 부인들은 대부분이 치마족을 입고 네네. 그건 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죠. 예. 그러나 역시 일본 사람들 그 독소라는 것은 개성이라고 오염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도시죠. 예,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유섭 선생님이 개성 박물관장으로 계셨습니다. 네네. 그것도 다른 박물관에는 모두 일본 사람이 관장인데 개성만이 그 특수하죠. 예. 그 우리나라 사람 그 박물관장으로 앉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가서 아, 제가 그 흙을로 사람을 빚는. 네, 우리 풍속을 빚으려고 하는데 우리 풍속을 공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고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 그 일본 가서 뭐 한 3년 있다가 왔다가 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서서 자기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갔다 왔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죠. 아, 네. 자네 일본 가서 3년 그 일본 놈 독소가 자네 손끝에 끼어 있다 같으면 그 독소 빼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걸세. 그러니까 그 독소를 가지고는 토우를 제대로 한국인의 을이 살아 숨쉬는 토우를 만들지 못한다는 그 자격이 뜻이겠죠. 없다는 거죠. 예, 예. 그건 자격이 없다. 그 독소를 빼려면 네. 그 10년 더 걸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일본 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갈 때에도 용기를 내서 갔는데 이게 다 허사로구나. 그래 또 갔습니다. 사흘 후에 선생님 제가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독소를 빼겠다. 예, 이왕 내청이다. 네. 어떻게 그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칸맥이 있거든요. 관장실이 그 진열실이 칸맥이 그 칸맥에 탁 제치면서 저거 보게. 저거 백제불상인데 전라도 사람 닮았지? 예? 저거 신라불상인데 경상도 사람 닮았지 않나? 모든 아름다움이란 건 그 고장에서 나서 그 고장에서 잎이 피어 꽃이 피는 게 그 고장이 아름다움이지 어디 가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왔느냐고. 그래 얘기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다른 나라 거하고 한국 것을 자꾸 비교해봐라. 건축도 좋고 뭐든지 비교해봐라. 비교하면 한국의 특색이 나올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한사날 있다. 또 찾아갔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다. 난 그래서 고 선생님을 2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진홍석 선생님하고는 그 훨씬 후에 만나 배웠겠군요. 진홍섭 선생님 개성분이죠. 네네. 그리고 최순우 선생도 네, 최순우 선생도 개성분이고 그때 저기 이제 진홍섭 선생은 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저희들이 그 만나보기 좀 힘들었고 예. 최순우 선생님은 시촌에 계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주 만나고 아. 그 답사도 같이 자주 예. 뭐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경주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예, 예. 그래서 토우를 만들다가 결국은 한국 것을 찾아서 경주에 오셨고 예. 경주에 와서 이렇게 처음에 쭉 돌아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주얼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하는 곳보다는 역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보셨을 때 경주는 보다 더 한국인의 을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지요. 물론이죠. 예. 물론 우리 이제 조선 총독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예.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많이 입는데 어째서 흰 옷을 입나 물감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흰 옷밖에 입지 못하는 이른바 인종이다. 식민지 사관이죠. 예?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문화훈장을 받은
저 야난기 문희호시라는 예, 사람이 유종렬 있습니다. 야나기 예, 씨요. 예, 네. 유종렬. 우리나라 남대문을 극찬하고 백자와 청자를 상당히 예. 좋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한국을 알았나? 한국을 사랑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한국을 정말 이해했나? 응?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흰 종이로 벽을 바르고 하얀 사바리에 밥을 먹는다. 어째서 흰색을 그래야 좋아하나?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대로 계속되는 당파 싸움하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폭정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기들이 상복으로 입는 그 슬픈 색깔로 생활하고 있으니 그것도 뭐 생활화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한국 민족은 색깔이 즐거움을 모르는 슬픈 한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우린 그저 슬픈 민족이다. 그 다음에 슬픈 민족이고 불쌍한 민족이고 좀 능력 약한, 없는 민족이고 능력 없는 민족이고 형편없는 민족이다 예. 이거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시키고 또 우리 백성들을 그래야만 그네들이 쥐고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였겠죠. 그런데 그 지금도 유종렬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숭배한 사람이 네. 그 많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역시 앞으로 21세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그 일본 그 잘못된 건 좀 청산하고 우리 새롭게 경주를 보는 그런 습관이 이제 소중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토우를 만드시면서 신라인의 그 어떤 미소랄까, 신라인의 얼굴의 모습이랄까, 몸의 모습이랄까를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남산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그 전기 같은 걸 선생님이 받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남산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어째서 다니니까 제가 경주 오기 전에는 네. 뭐 불상이 뭔지 그건 몰랐습니다. 예. 몰랐는데 우리 얼굴을 찾으려면 네. 우리 얼굴을 찾으려면 그래도 불상이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게 또 돌아다녔는데 저 불상은 어째서 만들었나? 예. 저 불상은 무슨 불상인가? 예. 그 이런 거 뭐 알려니까 그 자연히 그 뭐 불교도 조금 뭐 공부해야 되고 아니죠. 조금이 아니시죠. 예? 선생님 예, 상당히 그- 불교 조예가 깊으신 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얼굴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또 그다음에 의복을 네. 이제 알려면 왕릉 같은데 시비지들이 어떤 예, 옷을 시비지상들, 입느냐. 처음에는 그런 것만 찾았지만 마지막에는 더 탑이라든가 톡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그 표정이 있을 때다. 예, 그렇겠죠. 예, 표정이 있을 때다. 그래서 뭐 경주를 떠나지 못하고. 아, 예. 경주에 그래서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까 불상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을 여쭙고 싶군요. 그 이상하게 말씀이죠. 중국 불상을 보면은 중국인을 닮아 있고 예. 인도 불상을 보면 인도인을 닮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불상을 보거나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라의 불상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신라인의 얼굴을 어떻게 읽고 계셨는지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천년이고 네. 불교가 뭐 공민된 것도 그 상당히 유구한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시대에 따라서도 그 뭐 표정이 조금 이제 달라지지만은 전체로 봐서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짓는다면 네.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인도 부처님들은 점잖은 사람, 아주 그 점잖은. 중국 부처들은 조금 권위 있으겠죠. 아, 예. 위험을 부리는. 위험. 예, 덤비지 마라 하는 아, 식으로. 예, 예. 그러나 일본 불상들은 표정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보이려고. 꾸민다든가. 예, 그 표정이 아, 예. 자연스럽지 못하고 예, 예. 꾸민 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들은 그 촌사람 얼굴 그대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예, 이제- 순박하고 질박한. 절대로 표정을 꾸미지 않고 생긴 대로 예. 그 생긴 대로의 모습. 그거는 이제 신라 사람들이 그 신앙에 그 부처님은 하늘에 계신데 형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영이 하늘에 내려와서 바위 속에 숨어 계시다.
예. 그거는 이제 삼국유사 같은 데 예, 보면 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총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를 가장 평민화시켜서 부처님을 바위 속에 계시다고 해서 얼굴을 형상화시켰다든가 예. 또 혹은 탑을 세우면서 기단을 남산 전체의 자연으로 보았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은 신라인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 예를 들면 자연과 합일되어서 항상 자연과 더불어서 융화되고 융섭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연하고 같이 숨을 쉬는 거, 네. 자연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풍속 네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절을 짓기 위해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탑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 일이 없습니다. 그 자연에다가 그렇죠. 인공을 조금 예. 보태가지고 서양 사람들 같으면 코딕스 성당에 그 첨탑을 세우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을 세우는 40년, 50년 걸리는데 그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다가 조금 인공을 보태서 구름이 걸리는 그런 높은 탑을 만들었다 예. 할 때 현대 예술가들은 남산에 와서 배워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우리 남산 예. 그 불상들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이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지금 선생님 남산 전경이죠. 예. 예. 네. 그 골짜기마다에 다 아까 말씀드린 불상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다 예, 있고 그렇죠. 남산을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렇게 답사를 하시고 뭐 남산에 대한 많은 책도 저희들은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남산을 이렇게 답사를 하시면서 보면 왜 바위에 예. 이 마애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마애불이 신라 마애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그 얼굴이 네. 뽐내지 않은 꾸미지 않은 얼굴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얼굴만 정성을 들여서 조각하고 몸체는 그냥 바위를 그냥 내버려뒀다. 그리고 뭐 이 손이라든가 그 뭐 선각으로 적당히 처리했다. 저 말씀한 그대로군요. 예, 예. 아미타 삼존부를 그리고 탑도 그렇죠. 삼각산 위에다 탑을 세웠는데 탑은 요거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기단에서 두드럭 깨트려 버립니다. 해가지고 남산 전체를 기단으로 하고 그렇죠. 산이 예. 전체가 용장사지 저 삼천. 용장사지. 예, 저게 기단이 남산 전체를 깔고 있다는 거고. 그 밑에. 그렇죠. 이게 저 용장사 그탑 곁에 예, 마예열의 있는 좌상. 예. 좌사입니다. 예. 예. 탁 올라가서 보면 바위 속에서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기 탑이 아주 그 뭡니까 불두는 어디 가버렸네. 불두가 어디 굴러 있을 텐데 지금 아직 찾지 못해.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다. 예, 예. 저기 마예열의 대자불이 나옵니다만은 저 네. 아까 선생님 말씀 마예불이죠. 자, 이게 이제 불판이 나오고 남산의 먼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이 용장사지가 원래 선생님 그 남산에 또 다른 명칭이 있죠. 원래 본명이 별칭으로. 별칭으로 금오산이죠. 금오산이죠. 예. 그런데 그 금오산에 예. 우리가 잘 아는 용장사 저 절터의 말씀이죠. 예. 용장사의 옛날에 조선시대에 예. 매월당 김십섭 예. 선생이 거기에 기거하시면서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설이라고 하는 금오 신화를 예. 쓰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조금 달리 다른 얘기를 해본다면 신라의 문화권이 말씀이죠. 예. 물론 통일 신라 때 또 혹은 그 이전에는 물론 아주 작았겠지만 대충 그 신라가 통일되고 난 뒤에 번성기 때 문화권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포항이라든가 예. 또 영일 쪽이라든가 또 저기 아화, 대화라든가 또 혹은 저쪽에 안강이라든가 이 전체 구역 또 울산까지를 예. 포함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라의 기본적인 메인 에어리어 중심지였을 텐데 유적이 지금 얘기하는 경주 행정적인 구역으로서 경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그 영일이라는 그 지명하고 네. 그다음에 일월지 예. 그 일월지가 그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해와 달을 그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일월지 아니겠습니까? 예. 해돋이 그또 돋는 예.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마을이다 했을 예. 것 같으면 그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궁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인데 네. 여기 뭐 그 도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구, 도기, 갓줄은 잣줄하고 같이 됩니다. 도지. 네네.
게 해돋이 마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해돋이 마을. 예, 그러니까 해돋이 그또 돋는 예.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마을이다 했을 예. 것 같으면 예. 여기 뭐 특별한 유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 그 이 고장이 소홀한 그건 고장은 아니겠죠. 절대 예.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른바 예. 위성 도시가 오늘날 말로 하면 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항 일대의 그 저 영일 쪽으로 가면 넓은 들판, 예. 신라의 핵심 부인 서라벌을 먹여 살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지역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당시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라 서울이 예. 17만 8,936호라고 하는데 네네. 아마 지금 말씀드린 예. 그 도시 인구를 전부 합해가지고 네. 계산되었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저 얼마 조금 그겁니다만은 저 안강에 가면은 예. 예, 옥산 서원이 있고 예. 회제 이현적 선생이 예, 지었다는 예. 그 동락당이 있는데 그 뒤편에 왜 유명한 국보 40% 기억합니다만은 탑이 하나 있죠. 예. 정해사 정해사. 지 13층 예. 석탑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 지방 분들이. 예. 그 조론대지 13층 탑이라는 것은 예. 특이한 탑이죠. 네. 그런데 망덕사의 목탑이 있었는데 네. 그 기단을 보면 얼마 넓지도 않은데 13층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런 형식이 그 목탑도 다 있어서 그걸로 돌로 바꿔놓은 것이 정여사 탑이 아니겠네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그 아주 단순한 직선인데도 네. 다보탑이 가진 화려한 만큼은 못해도 그게 못지않게 화려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디다마는. 아무튼 그 리듬이 있습니다. 예. 그 다보탑은 네모, 응? 팔각, 원, 아, 예. 그 이렇게 돼서 이제 쿵짜짜 삼박자죠. 아, 네. 저 정여사 탑 같은 경우는 쿵짜짜짜짜짜 하면 아. 아주 그저 아름다운 예, 그 예. 리듬을 느끼게 되죠. 아, 예, 이른바 그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들을 예, 때의 예. 그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스님 그 아마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운영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예,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진홍섭 선생이 예. 개성에 계시던 진홍섭 선생이 경주 박물관장으로 계실 때 네네. 뭐 자주 만났습니다. 예. 그 자주 만났는데 이제 이 문화재를 바르게 보존하려면 시민이 문화재를 아껴야 된다. 아끼려면 그 문화재의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그럼 아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경주 시민들 어른들은 돈 벌기에 바빠서 뭐 가르쳐도 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 또 머리도 굳어졌고. 예, 예.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걔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럼 시작한 지 몇 년이 됩니까? 54, 54년이 되었습니까? 예, 54년에 문을 연 것이 아니고 54년에 문을 여니까 지금 93년이니까 지금 예. 40년, 예, 40년이 되겠군요. 40년이 되죠. 근데 지금 학생 수는 대충 얼마나? 학생 수는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어디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박물관에서 그 뭐 아이들 뭐 구경시킨다 하니까 뭐 환등기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새는 뭐 피아노 뭐 배운 아이들도 있고 뭐 그림 배운 아이들도 있고 뭐 주산 배운 아이들도 있고 그 해 가지고 그 토요일이면 그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많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80명. 아유, 그래도 많은 편이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그 유일하게 이끌어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다른 곳에서 박물관 학교를 이제 그 하고 싶어도 그게 허가를 안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기한부로
뭐 일주일씩 예, 방학 동안을 네, 이용해서 네, 한다든가, 방학 동안 이용해서 끼니가 뭐 문화 강좌식으로 네, 한다든가, 네. 예, 아유 선생님 큰일 많이 하고 계시고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민족의 을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유적과 유물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희들 정말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40여 년쯤 지났으니까 예. 이제 처음 말하자면 박물관 학교 1기생이라 그럽니까? 또 혹은 2기생이라 그럴까요? 사회에 진출하신 분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 천마총의 금관을 만든 김인태, 예, 예. 김인태 같은 사람 제일 첫 그러니까 소개입니다. 일기 출신이군요. 예, 예, 일기 첫 출신이고. 졸업생. 네.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많이 양성을 했군요. 그리고 또 경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박물관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선생님은 함경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경기도 개성에서 계시다가 결국은 자꾸 남쪽으로 남하를 하신 셈인데 결국은 경주에서 선생님이 뿌리를 내리셔가지고 많은 일들, 민족의 을을 찾는 일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로서도 그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스님 그 아까 우리가 토우를 많이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고 또 스님께서 직접 집에서 제작하시는데 이제 이름을 아우를 따셔서 고청사 이렇게 네. 붙이셨는데 우리 그쪽에서 스님 작업하는 모습이랄까 지금은 아마 연로하셔서 아드님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예, 예.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기 이제 토우군요. 저 사람 말 탄 모양. 저기 만들고 예. 저건 이제 선생님 작품들도 있고 예, 예. 지금 채색을 합니까 저기에다가? 채색을 해야죠. 아 예. 채색 안 하고 그냥 그대로는 안 됩니까? 그대로도 예. 네, 그대로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채색하게 아. 될 경우에는 예. 막 금관을 썼다든가 예, 예. 무슨 옛날 공주상이라든가 예, 같은 그 의상에 아, 의상에 채색이 이제 채색이 예, 되어야 채색이 된다. 저기 이제 채색을 하군요. 예. 저렇게. 아. 예, 선생님 그 이제 장남 되시는 윤자, 광자, 주자 스님께서 지금 직접 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신라인의 미소라 해서 조그마한 와당이 예. 발견된 게 아니십니까? 예. 그 어떤 신라인의 미소 그게 됐으면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인의 미소는 원래 네. 지금 흥륜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발견되는데 예. 그 흥륜사가 아니고 영묘사입니다. 그 원래 저 경주에 살던 일본 사람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엿장수한테서 샀답니다. 그거를. 예. 예. 사가지고 갈 때 그 일본에 갔어요. 아 일본으로 갔군요. 그게. 예. 네. 그 일본에 갔는데 뭐 이렇게 여기 박물관장으로 있던 오사카라는 사람이 예. 남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예. 그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례다. 지성인의 양식이군요. 예. 이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한일 정상화 된 다음에 아, 그래 그때 이 돌아왔어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박물관에다 기증한 겁니다. 예. 스님 그렇게 이제 뭐 스님께서 하고 스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도 뭐 무궁무진하게 남산에 관한 거, 신라 불상에 관한 거, 토우에 관한 거 뭐 등등으로서 한이 없이 우리가 몇 시간이고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데 스님께서 방금 얘기한 그런 신라의 미소라든가 이런 또 토우를 직접 이제 그 피와 살이 통하는 네. 흙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았을 때 우리 문화의 핵이 네. 우리 을이 신라에 있다. 스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어떻게 스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고구려의 억셈하고 백제의 부드러움, 그다음에 뭐 저 신라 짜임새, 그 이런 게 합해서 그 통일 신라 문화를 그 이룩해 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틀어놓고 우리 손을 잡고 동그라미를 그려야 아름다운 나라가 그 되는 것입니다. 강남서울래처럼. 아, 네. 아유, 선생님, 뭐, 이 얘기 한정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또 선생님들이 후진이나 애기들한테까지,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박물관 학교를 개설해서 민족의 을을 심어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젊은 저희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개 숙여서 배워야 되고, 아이고, 천만 우리가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이 일요일 날 MBC와 만납시다에서 좋은 훌륭한 분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더욱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조상들의 혜택과 신의 혜택 그리고 그
을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아끼고 조심해야겠습니다. 가뭄 날씨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작은 실수가 민족에게 큰 재앙과 후손들에게 황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